심각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하지는 않겠죠. 아마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 관리를 좀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러시아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가 또 이 북로 비준 조약, 북로 조약에 대한 기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준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준은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사실은 그런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형식상으로도 비준이 필요한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고인민회에서 기준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개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조약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가 기준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은 계속 갈 것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우리 YTN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러시아의 이 발언이 지금 수위를 좀 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북한에 10번 이상의 무인기를 우리한테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이 없었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는 아직 실체가 확실히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이미 이것을 굉장히 침해다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강력한 발언이 나오고 광고를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이 공통된 입장을 러시아한테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자가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884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7월 17만 2천 명, 8월 12만 3천 명 등 3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각각 10만 5천 명, 8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10만 명, 제조업은 4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5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는데 9월 10만 명 감소는 2013년 산업별 분류 재편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조업은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요. 도소매업은 취업자가 10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시각 현재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의 취재 기자가 각각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야 모두 접전을 예상하고 있는 부산 금정 투표소 소식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차상은 기자. 자, 일단 부산 금정 여야 대표들의 대리전으로 불릴 정도로 선거 열기가 무척 뜨거웠는데 지금 투표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투표소 문이 열리자마자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금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에 앞서 투표를 하려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59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정구 지역의 유권자는 19만 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만 9천여 명이 사전투표를 마쳐 사전투표율은 20.6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지난 6월 김재윤 전 구청장이 뇌출혈로 숨지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열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젯밤 늦게까지 국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여야 대표들이 선거 막바지까지 여러 차례 방문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강점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금정에서 승리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야 모두 승패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 대표들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 시간은 저녁 8시까지입니다. 개표 결과는 자정 전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역시 격전지로 꼽히는 곳 전남 영광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 새 야당이 팽팽한 접전을 펼쳐봤습니다. 자, 오선일 기자, 지금 이곳 영광도 투표 열기가 뜨겁다면서요? 네, 투표가 시작된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은 군수 재선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치열한 3파전을 벌였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을 포함해 영광 41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 수는 모두 45,200여 명입니다. 지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비율은 43%인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고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바꿨습니다. 전남 영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요. 이번 재선거는 역대 선거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텃밭 사수를, 조국혁신당은 공정한 경쟁을, 진보당은 일당 독점 타파를 외치며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 개 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거로 나타나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재선거를 치르는 전남 곡성도 14곳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율은 41.4%를 기록하며 영광에 이어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 예산 폭탄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관심받는 지역구로 떠올랐는데요. 전남 영광과 곡성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 이 시각 투표소 상황 알아봤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에 나서며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흘렀는데 명지 폭로의 파장은 국정감사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SNS에 공개한 대화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는 명 씨를 선생님이라 지칭했습니다. 명수 실장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며 완전히 인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안 되지. 물은 왜 여기다 놓고 용서해달라고 대신 사과하며 철학수다는 말을 표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명 씨는 대화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뤄진 건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황상 대화록에 등장하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언급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며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대화 내용을 일일이 읽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오빠가 대통령과 똑 닮았다고 비꼬았습니다.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왔던 누구랑 똑 닮았습니다. 연소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설명에도 야당이 이기고 있다며 그렇게 반발했습니다. 공식기관에서 사실을 밝힌 그 소명하는 것도 안 믿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바로 우리 의정 활동을 하고 국감을 하겠습니까? 김정은만 믿겠습니까? 명 씨가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한 오세훈 시장이 나온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됐는데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주장들이라 일갈하며 명 씨를 향해 자신이 있으면 뭐든 홍보하라고 맞섰습니다.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허무맹 나가지는 명태균 씨 폭로의 파장이 확산하며 중반부에 접어든 국감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재보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가 오빠라는 표현 등이 언급된 김 여사와의 메신저 대화를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 자신이 말한 조치들이 신속히 실현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오랜 기간 알았는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까지 하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통제 여부에 대해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통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발언을 두고 그것이 교통통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통제는 장시간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어감을 줘 관리라는 표현을 썼다며 오해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그간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이 있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이브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따돌림 논란 증언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한이는 통역사 없이 홀로 발언대에 섰는데 누구든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겪었던 사건 내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이어 하이브 고위 관계자가 인사를 받지 않고 직원들이 뉴진스를 욕하는 일도 있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거에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변호사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인스타그램 억지로 시켰구나. 이에 하이브 측 그 생방송 억지로 시켰나 보네. 한이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그 끝나면 이제 설명했습니다. 따돌리면. 김 대표가 필요한 조처를 다 했는지를 두고는 설전 아닌 설전을 방시혁 이제 여기 조사받으러 오겠네.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내가 볼 같이 했다고 때 방시혁을 생각합니다. 불러야 돼.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회사 없으신데 대표를 불러야지. 최선을 다하시고 할 수 근데 다음은 회사 대표지. 없으실 것 같아요. 총괄 대표. 다만 김 대표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김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대표를 불러야 돼. 대빵 대표.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생긴 거는 기획사라 아티스트분들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까지 공부한 잘 여자 같은 보호해서 이번 사건이 하이브와 아니 미니진 대표의 미니진 대표랑 완전 다른데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YTN 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를 만난 것을 두고 상임위 진행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과 특혜가 아니라는 민주당 반박이 충돌하며 파행 사태를 빚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YTN과 TBS 민영화 이슈를 별도로 다루겠다는 야당 주장으로 마련된 방통위 상대 국정감사. 야권은 YTN 매각 절차를 정주준했습니다. 대주주로 있던 공기업 한전KDN과 마사회 모두 지분 매각에 부정적이었다며 대주주 목 비틀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주주의 팔을 비틀고 목을 비틀어서 결국은 매각시킵니다. 이게 작물이 아니고 뭡니까? 저 윤석열 정권의 YTN 강탈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강탈입니까? 어떤 폭력적인 어떤 위압 기수가 있었어요?
그럼 건강식 어떻게 강탈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주주 목을 비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최대 주주 변경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승인된 점 역시 문제 삼았는데 방통위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방통위는 YTN 매각 결정 역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177개 기관이고 자산이 519건, 그 다음에 출자 지분이 275건인데 굉장히 많은 물건에 대해서 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당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공기업이 언론사 지분을 소유했을 때 정부 입김이 닿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민영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측면을 부각했습니다. 약간은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소유 지분 구조가 계속되고 여기에 대한 영향의 행사는 오해가 심화될 수도 소멸되지 않으면 늘상 이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진스 한이 만남 논란이 확산하며 여야 공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와 만남을 가진 점을 두고 상임위 진행 방기이자 특권 발동이라는 여당과 위원장 모독이라는 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뭐 뉴진스 사생 팬인 것 같은데 뉴진스가 있는 그 방을 따로 가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말하는 거 봐라. 뉴진스 사태는 방송을 소관하는 과방위와도 연관되는 사안입니다. 국감 속개 시간이 다 되어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인사만 나눈 뒤 1시 57분경 위원장실로 복귀해 과방위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하행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둘이 별도로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사소한 쟁점을 가지고서 아예 이 문제를 묻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차지했습니다. 한쪽에만 이 책임을 물어서 발언까지 빼앗는 폭언은 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 논란 속 방송 관련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전 부위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001 당시 방통위원장과 2인 체제 방통위 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하청 노동자 포함 사망자 5명이 발생한 한화 오션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특별 근로 방법을 시행하고 2억 6천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방증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원청의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도 안전보건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며 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대책이 엇박자로 나타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인섭 한화오션 대외경영실장은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를 꺾고 월드컵 예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빠진 빈자리를 오현규와 배준호 등 젊은 공격수들이 잘 메웠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월드컵 예선 무패를 달린 우리나라와 이라크, 그래서 조 1위 결정전으로 불린 안방 맞대결에서 홍명보는 오세훈의 선제골로 먼저 웃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낙점받은 오세훈이 자신의 4번째 A매치에서 마침내 골맛을 봤습니다. 손흥민이 지키던 왼쪽 날개에 선발로 나선 21살 막내 배준호는 요르단에 이어 2경기 연속 어시스트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후반 5분 경기 대상 1호 후세인을 놓치며 동점을 허용한 것도 잠시 홍명보 감독의 교체 카드가 통했습니다. 막 투입된 문선민이 근성으로 공을 살렸고 이재성의 투지를 보태 오현규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001년생 공격수 오현규의 2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후반 막판엔 베테랑 이재성이 역시 요르단전에 이어 또 번뜩이면서 승리의 쐐기를 막았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빠진 10월 A매치에서 2연승을 챙기면서 홍명보는 월드컵 예선 3승 1무 승점 10으로 독주 체제를 다졌습니다. 올해
중요한 경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승리를 해서 기쁘고요. 또 오늘 승리를 한 우리 선수들한테 축하해주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에이스로 거듭난 이강인을 필두로 젊은 팀들이 맹활약하며 건강한 세대 교체가 시작된 것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떨어지잖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잡으면 안 되지, 떨어지는. 뛰는 순간은 항상 나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생각을 갖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골을 헌납한 고질적인 수비 불안, 이른바 김민재의 짝꿍 찾기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 10월 2경기에서 확실한 결과를 챙긴 홍명보호는 다음 달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홈 경기장을 가르쳤던 야유는 한 달 만에 응원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죄 없는 선수들 사기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인데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방 중의 안방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지난달 팔레스타인전. 싸늘한 팬심이 야유를 쏟아냈고 홍명보는 원정보다 가혹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중동 원정 2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한 달 만에 돌아온 안방 비비는 3을 달랐습니다. 용인으로 경기장을 옮겼지만 35,000명 넘는 관중이 찾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전이긴 한데 미리 출발했고요. 걸어갈 각오는 하고 울산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택시 타고 왔어요. 비판 현수막으로 가려졌던 붉은 악마 관중석은 온전한 붉은 물결을 되찾았고 야유는 대한민국 구호와 박수 소리가 대신했습니다. 파도타기 응원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관중들은 골이 터질 때 함성으로 선수들과 같이 못했습니다. 홍명보호는 출범 이후 4경기에서 꼬박꼬박 승점을 챙기며 숱한 논란과 악재를 경기력으로 돌파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부에서 뭐 시끄럽든 외부에서 시끄럽든 결국에는 이제 분위기는 선수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또 훈련할 때도 그렇고 생활할 때도 그렇고 좀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게 좀 노력하는 것 같고. 하지만 팬심은 여전히 반신반의 홍명보 감독을 향해 마냥 환호하지는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성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다시 한번 공정한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번 달 안에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장 안팎의 어수선한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구장의 관리가 소홀해 경기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성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우리는 폭염 때문에 잔디가 더 심하게 훼손됐다며 내년에는 더위를 완화할 수 있는 쿨링팬 등 여러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혼날로 10월 16일 뉴스 주일전 정리합니다. 한미 삼국 외교 차관들이 오늘 서울에서 북한 문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촉발된 긴장 상황과 함께 다음 달 북한의 무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손 이렇게 돼 입에다 내가 되는데 됐지. 선거에는 주민등록제를 기준으로 추정된 투표소에서만 이게 말하자마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말하자마자 황인우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황 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문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실체를 노출한 채 영상통화를 하다가 하지 말라고 했지. 공판을 받습니다. 뉴스 주일정이었습니다. 이놈이 논술
논술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연세대학교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경찰에 곧 본격적인 수사에 이놈이. 착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교육부도 뒤늦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술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사건을 배당해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연세대는 수시 모집 자연계율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급히 회수했는데 온라인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디 이놈이? 수험생들의 반발을 확산하고 똑바로 앉아.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주호 부총리 겸 똑바로 교육부 앉아, 장관에게 이놈아. 경위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태가 재발하지 똑바로 앉아.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술고사는 개별대학 자유를 실시하는 사안이라며 연세대 측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던 교육부도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그렇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씹어야지, 엄중하게 자꾸 책임을 진짜. 물을 것이며 대학 측에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시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초유의 논술문제 유출 의혹의 경위가 확인될지 관심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논술시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지 유출로 입시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을 모두 해소하는 게 대학의 의무라고 생각해 사법당국에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고 적었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유명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측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곧 정식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개그맨 이진우 씨가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을 고백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의 도박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들어왔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온 겁니다. 입건 전 조사는 정식 수사 이전 내부 조사 단계 내사를 의미합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 측과 접촉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씨 본인이 불법 도박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식 수사 단계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과 이수근 씨 등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대부 업체에도 손을 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유명인이라도 거액을 무담보로 빌리긴 힘들었을 거라며 불법 업체와의 연관성도 의심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어? 아레나? 이렇게 등록되고 이런 데는 다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빌렸다면 문제가 더 된. 경찰은 이 씨가 막대한 채무를 지배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불법 도박 규모와 다른 연예인 등이 연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정인입니다. 트랙터를 타고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3월 70대 남성으로부터 중고 트랙터를 구매해 논의 바닥을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다가 사용법을 가르쳐주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트랙터의 이동 과정에서 A씨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동이 아니라 트랙터를 이용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돌려보냈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골프카트 탑승자가 제대로 탔는지를 살피지 않고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승객의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카트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골프카트에 타려던 60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사고를 낸 뒤 옆으로 넘어지면서 8톤짜리 적재물이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 날아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2대가 파손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고속도로 위 전방사고와 서행을 알리는 알림판이 깜박입니다. 도로 위 널려있는 대형 철제빔을 치우기 위해 크레인이 수습 작업을 벌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0시 반쯤 익산 장수 고속도로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통영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고 넘어진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8톤짜리 대형 철제빔이 반대편 차선까지 날아가 승용차 2대와 화물차 8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종이장을 구겨놓은 듯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경기 청도군 청도읍 대구 부산고속도로 고정된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쳤는데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3대가 먼저 추돌하면서 1차 사고를 낸 뒤 뒤따라오던 차량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영통 고가도로 아래 사거리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승용차와 다른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에 실린 콩기름 22톤이 도로에 쏟아졌고 경찰과 소방은 차로를 모두 통제한 뒤 흡착포와 폐유 수집 차량 등을 동원해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승용차만 지날 수 있는 구간에서 유턴을 시도하면서 화물차 컨테이너가 고가도로 하부에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도중 선수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하프 마라톤에 참가한 경기도체육회 소속 20대 남자 선수가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받치면서 왼쪽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통제 구간에 들어섰다가 차로를 바꾸라는 진행요원의 유도에 따라 2차로로 옮겼지만 선수를 발견하고 당황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충남 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한 척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7.3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6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충돌한 89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은 해양 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전복된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있는 호텔에서 교체 공사 중이던 승강기가 추락해 안에 있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승강기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지난해에도 해당 제조사의 승강기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현장에 출동하는 고용노동부의 페트롤카가 호텔로 들어갑니다.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안전수칙 이런 거 지켜졌나 이런 거 살펴보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 위반 사고인지 살펴보시죠. 사고는 인천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래된 직원용 승강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12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때 승강기에 탄 채 작업하고 있던 승강기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교체 공사라서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운 엘리베이터